이번 공연에서 통역과 여인 역할을 맡아주신 이정미 배우님이십니다. 그다음 한 번도 퇴장하지 못하고 계속 무대에서 고생하시는 장재호 배우님. 반갑습니다. 장재호입니다. 오늘 그 강일과의 대화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어로 진행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예, 이나리 배우님이십니다. 한국어 공부 많이 하고 있죠? 한국은 더 잘해요. 네, 이 작품을 쓰고 연출해주신 하수민 작가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출연해주신 마강현 갑자기 생각해 마강현 배우님 계시고요. 그다음 그 목소리 출연해주신 지미셀 감독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프랑스가 있어요. 이게 지금 프랑스 입국 심사 받고 계신가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그 관객분들 좀 질문 많이 받고 싶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지만 먼저 생각하실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배우님들께 오늘 두 번째 공연이에요. 우리 어제 첫 공연 올리고 두 번째 공연들을 만났는데 전체로 소회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소회를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뭐 항상 무대는 떨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관객을 만날 때 이 두근거림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일단 관객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공연은 역시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매번 다이빙을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또 오늘도 또 뛰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연습을 8주 정도 했고 작년 겨울부터 저는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 작업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왔지? 정말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극장에 와서 관객들을 만나는 시간을 엄청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만나게 된 게 좀 실감이 안 날 요즘 좀 그렇고 저는 등장하기 전에 진짜 죽을 만큼 떨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힘내서 만나고 있는데 진짜 요즘에는 공연장에 찾아오시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오신 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첫 공을 올렸고요. 오늘 또 두 번째 공연을 올렸는데 오늘 공연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드리자면 보통 첫 공이 좀 좋고 둘째 날에 보통 연극하는 사람들 둘째 날에는 조금 긴장이 풀려서 약간 뭐 자존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작품은 어제도 좋았지만 오늘 더 좋았습니다. 관객 여러분들 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공연을 봤는데 배우분들이 상당히 당황하셨어요. 그 웃음 포인트가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전혀 우리는 연습실에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매 장면 다 진지하게 매 장면 너무너무 진지하게 연습을 했는데 막상 극장에서 관객분들 만났을 때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에서 웃어주시고 공감해 주셔가지고 큰 힘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 그 배우님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정미 배우님 그리고 이제 뭐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분은 전사가 있어요. 근데 전사가 공연 중에 드러나는 인물은 재상밖에 없죠. 네. 이 두 분도 나름 전사가 있고 그 전사를 바탕으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거든요. 네. 간단히 그 전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공연 중에 어떤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셨는지. 제가요? 예. 예, 처음에 배우가 어쨌든 대본을 보면서 자기 역할에 대한 캐릭터라이징의 어떤 그 생각이 좀 있거든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연출님이 가지고 있는 전사를 저한테 설명해 주셨고, 플러스 또 제가 생각하는 통역과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덧붙여지면서 그거를 이제 흔들어서 지금의 이제 캐릭터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연출님이 제시한 이 통역가는 어쨌든 이 나라를 떠났고 이민자로서
왜 그렇게 갔는지에 대한 전사가 한국에서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학폭에 시달린 어떤 한 학생의 쪽에 서서 좀 싸우다가 이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그렇게 좀 떠난 사람처럼 물론 또 그 안에 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시월드나 뭐 세월호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크게는 그렇게 저의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해 주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이 통역가라는 게 사실은 중간자 역할이어야 하는데 통역을 하면서 어떻게 이 재상의 상태로 내가 스며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쨌든 통역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안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쨌든 재상의 입장으로 제가 동화되는 과정은 어떤 인간으로서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나도 한번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지만 내가 많이 이 나라에 와서 있고 하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다시 작동이 되고 발동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조금 같이 서류도 좀 같이 뭐 가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연습할 때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연출님하고 제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80년대 이제 이민간 엄마들을 조금 많이 참조를 좀 했어요. 그런 분들이 몇 계셔가지고 그래서 나는 완벽한 영어를 할 수가 없다. 그 이민자 교포의 영어를 하겠다. 그렇게 계속 주장했습니다. 네. 그 정도? 네. 네, 하지만 영어를 참 잘하시는 것 아 같아요.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아무도 너무 인정을 칭찬만 안 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강재호 의원님 한 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장을 안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 위에 계신데 좀 힘드신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연습실에서의 그 리액션과 실제로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일단은 저의 그 좋아하는 취향 자체가 천장이 높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습보다는 좀 더 높은 곳 그리고 더 가능하면 야외 무대도 참 좋고요. 약간 뭐랄까 그 기운이 같이 좀 통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극장 오니까 그런 기운들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고요. 뭐 공연 중에 경찰이 물을 원하냐? 워터요? 막 얘기할 때마다 속으로는 한 잔만. 어제 이 침으로 계속 안에서 막 돌려서 입술 떨어지는 걸 막 하고 있었는데 물은 먹고 싶죠. 먹고 싶은데 저도 그냥 보통의 아버지고 사실 그리고 또 많이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이 참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뭐 참는 거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뭐 다른 질문이 아마 그 네. 프로에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배우님은 일단 뭐 영어 대사를 외우는데 좀 힘든 적은 없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절대 never. 네, 이렇게 공연을 통으로 영어로 해본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대사할 때는 저 막 뒤에 있을 때 진짜 등장하기 전에 대사를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뭐 누구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되게 무의식 중에 깔려있는 거지 이게 엄청나게 드러나서 그게 두려움으로 크게 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대에서 대사를 까먹거나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저 스스로를 제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많이 두려워가지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네. 네, 뭐 저 같은 관객들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아마 다 영어 잘 하시는 관객들이어가지고 네. 좀 잘 긴장을 많이. 미리 알아두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하수민 연출님께는 좀 짧게 대답을 해주는데 많은 질문들이 이미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또 질문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관객분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냐 그 나라가 그걸 또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또 전작 엔드월과 관련해서 엔드월에서는 굉장히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왔지만 이 공연은 매우 직접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바로 다루고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짧게 세 가지 질문을 좀 요약해서 짧게 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실제로 이제 겪었던 일이고요. 근데 저는 제가 겪었던 일과 재상에 겪은 호구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근데 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고 그 나라는 뉴질랜드였어요. 근데 뉴질랜드를 저희가 공격하고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 제가 겪었던 것은 그때 당시는 너무 욱했지만 좀 지나서 보면 그 나라의 어떤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 겪었던 이 상황은 꼭 한번 영국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것이 어느 나라를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그 입국 심사를 당하는 어떤 사람을 피해자를 만났다 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입장들이 있잖아요. 이 입장에서 입국 심사장이라는 곳에서 우리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아마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인과 나와 너를 바라보는 어떤 지점까지 그곳으로 가보자.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바뀌고 어떤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미약하지만 아주 하나의 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만들어봤고요. 엔돌과 좀 다른 것은 엔돌의 주인공은 죽은 자 어떻게 보면 유령들이 등장함으로 해서 약간 시적으로 풀어냈다면 이번 작품은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가족의 누군가가 죽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죽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좀 더 사실적으로 그걸 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짧은 대답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질문이라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자면 이제 세 분의 배우의 영상을 얼굴 화면을 크게 보여줬잖아요. 이제 뭐 크게 넓게 보자면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관찰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인물에 대한 정보를 주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감정의 변화 포인트를 좀 자세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객석하고 무대가 이 대극장이다 보니까 여기 연습실에서는 배우들이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읽혔는데 여기 와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다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전환되는 포인트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주셨지만 혹시 우선 여러분들의 육성을 먼저 듣고 싶어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나 혹은 뭐 감상 소회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저기 있어요. 저기 가요. 너무 잘 봤습니다. 배우님 한 분 한 분 한 분 너무 최선을 다해서 연습 준비하시고 무대 위에서 다 내뿜는 모습 보면서 같이 감동하고 우선에 이 3명밖에 안 나오는데 큰 무대에 이 공간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결코 그게 아니고 세 분과 어떤 연출, 글 모든 것들이 꽉 채워주셔서 정말 충분히 너무 많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세 분 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4분, 아니 5분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제가 일주일 또 공연 남았고 내년에 이어서 2편을 더 연작 형태로 공연을 올리는데 좀 해주신 말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은 강혜신 배우님이셨습니다. 예. 이제 경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중간에 한번 퇴장을 하잖아요. 봐봐 이렇게 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 아마 그 관객분 질문하신 관객분께서 모니터에 비친 그 표정의 변화를 좀 잘 읽으신 것 같아요.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지시를 받고 왔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맥락을 좀 흐름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경찰은 이 재상을 만나서 이렇게 취조하는 과정이 사실 그냥 그게 일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일상적인 상황이었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저희는 이제 공연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재상의 어떤 사실 우리 그 관객들이 그리고 이제 통역사가 느끼는 어떤 재상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이 이 경찰한테는 별로 그닥 생기지 않았고 정말 사실 점검하고 이 나라에 와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계속 취조하다가 어느 순간 재상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선을 넘어서 나에게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던가, 그러니까 왜냐면 위치적으로는 이 경찰이 재상을 좀 더 아래에 두면서 취조하고 있었는데 재상은 계속 그 선을 좀 뛰어넘으면서 내가 부당함을 당하고 있다는 걸 계속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당하면서 이 경찰 역시도 살짝은 조금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과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어떤 재상이 하는 어떤 그 바다 하늘, 어떻게 보면 저항이자 대답인 그 대답을 하면서 경찰 스스로도 내가 질문하는 게 어떤 맥락 안에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걸 어느 순간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대답을 하지 않고 다음에 대답을 미룰 수 있어 라고 경찰은 스스로를 이제 좀 컴다운 시켰는데, 이제 그걸 보고 있던 보스가 저를 불러서 데리고 나오면서 이 안 보여지는 얘기 안에서 저희가 만든 거는 보스가 나를 불러서 지금 이 대답에서는 재상이라는 남자가 정확한 대답을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 저걸 더 취조해라. 뭔가 더 나올지도 몰라.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선을 넘었는데 추방을 하려면은 어떤 정확한 실마리가 증거가 있거나 무언가를 찾아야지 그를 추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남자가 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면서 어떤 보스로부터의 그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이 질문이 이 흐름 안에서는 뭔가 나도 오류를 좀 범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하고 있지만 보스에게 지시를 받아서 그 질문을 다시 한다. 그래서 들어와서 조금 경찰이 개인적인 감정적이 좀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보스에게 그런 조금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설정으로 지금 만들어서 다시 들어오는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또 배우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는데 궁금하시죠? 어떤 질문일지. 네.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나무, 하늘, 바다라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는 사실 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객석에서 좀 웃음이 터졌어요. 배우는 매우 진지하게 연기하셨는데 근데 그것도 뭐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했고 의도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질문은 왜 재상은 그 지점에 이르러서 답변을 거부했는가? 일단은 그 질문 전에 저한테는 쌓여온 시간이 있었고 거기서는 성적 지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거기서는 저항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고민을 하지만 내가 이 나라에 입국을 해야지만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바다를 볼 수 있는데 그럼 쉽게 대답하는 그 대답한 것만큼의 입국이 되면 또 그걸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 개인적인 것과 꼭 싸웠던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했던 이유. 그래서 대답을 안 했지만 저의 지향은 아들이 가고 싶었던 자연, 바다 그것을 보니까 내가 가는 목표점이나 아니면 내가 가는 흐름이 그쪽에 있다라는 것을 사실 저항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연출님 같은 경우 아까 짧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런 작품을 쓰실 때 이 질문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보자면 재상이 그 질문에 대한 즉답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그다음 장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상황이 이제 구금실까지 가게 되고 폭행까지 당하게 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외교부라는 새로운 공권력의 힘의 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극적인 저항, 이 인물들의 어떤 저항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못했던 이 문제들이 결국 허무하게 이 공권력 권력 기구들 간의 이런 전화 통화로 쉽게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준 거에 허락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제 재상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재상이 몫인 거죠. 이 재상이가 여전히 나무 하늘 바다를 얘기하면 추방당하는 겁니다. 재상이를 이제는 그전에는 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였다면은 이제 재상이는 그 하룻밤을 거치고 나서 이제는 내가 탑할지 말지 재상이에게 선택이 너무 연결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할 수 있는 것은 기회를 줬을 뿐인 거고 이제는 그전에는 당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재상이는 선택을 해서 당당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큰 변화이고요. 물론 공권력이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주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인간도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스템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다, 할 수 있다. 이 드라마 안에서는 그 지점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재상이는 공권력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고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민 배우님, 네. 지금 저도 보면서 좀 궁금했는데 네. 재상이 경찰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직접 예, 그런데 먼저 알아서 고맙다고 전해주래요라는 그 대사를 하시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저는 경찰도 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좀 손상받은 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같이 일을 하는 어떤 페어의 사람이었고 얼굴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어쨌든 이 나라의 이 나라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제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마 분명히 차별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도 오늘 굉장히 극한 직업으로 오늘 이 시간 통역을 했지만 우리 모두 오늘 이 일을 우리 각자의 일들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위치를 각자의 권리를 위해서 같이 잘 싸워줬다라는 어떤 그것 그래서 어쨌든 저 사람한테도 약간 파이팅이 담긴 너도 오늘 잘했어 굿잡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사실은 마지막에 땡큐 정도는 직접 해라 영어로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킨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어떤 미묘한 둘 사이에 1시간 40분 동안 이 안에서 저는 공간이 따로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둘만의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어쨌든 그런 말들로 두 사람을 약간 풀어주는 약간 그런 워딩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원작에서는 희곡에서는 사실 그 경찰 캐릭터가 좀 몸집이 거대한 여자 경찰이었습니다. 현지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공연을 만들면서는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를 했죠. 그래서 셋 다 어떤 이 경계성을 지닌 경계에 서 있는 어떤 인물들로서 설정을 해서 뭔가 좀 맥락을 조금 더 복잡화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뭐 간단한 질문이니까 하나 팩트체크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그러니까 물류는 이체와 계약서, 전자기록이 존재하고 급여 명세서가 나온다라는 일종의 근데 지금 뭐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재상이 그 항만에서 일했던 네네 예. 그거군요. 예, 그게 좀 시대의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네네. 궁금해하시는 엔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내년에 이제 엔도라고 입국심사를 붙여서 이제 한 공연으로 만들 텐데 엔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엔도의 실제 그 팽대간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썼는데 제가 그 리서치를 했을 때 이걸 맞습니다. 그 여러 비정규직이죠. 그러니까 알바생입니다. 용역.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 그 용역 회사에 나가면은 용역을 저기 일자리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택 항만에는
아성이와 재상이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갔기 때문에 계약서하고 돈을 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직원이나 그러면은 그게 서류나 다 있는데 실제 그 이선호 군 아버님에게 다 팩트를 체크한 거고요. 서류나 그리고 명사서류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끼리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기 플로어로 다시 좀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카톡을 주고 계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카톡 말고 질문을 해. 네, 이게 카톡 문화가 사실 팬데믹 때,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더 이걸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 또 질문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재상 위에 경찰, 경찰 위에 상사, 그 위에는 시스템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입니다.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재상이 호모사피르처럼 그려졌는데 완전히 추방당하지는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그려진 상사가 체제가 관습적이고 폭력적인 지위를 유지하는데 거기에서 드는 무력감이 가장 크게 남습니다. 연출님께서 고려하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해를 했는데 앞에 말이 잘 안 들려가지고 어쨌든 지금 상사가 제일 포식자처럼 느껴졌다는 얘기인 거죠?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작품은 시스템에서 개인으로 살펴보는 작품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시스템의 좀 다른 부분, 비어있는 부분은 이 상사는 이용하잖아요. 이를테면 무단으로 이 취득한 이 재상이의 녹화와 녹음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이 경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도 녹화되고 있는 것은 이쪽이 이전에는 경찰은 그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사는 이것마저도 자기가 컨트롤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다르게 서브로 해서 이제 폭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시스템의 포식자이기도 하겠지만 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시스템 안에서 제일 위에서만 있는 것이 폭력이 아니라 이것을 디지털 폭력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도 이것은 폭력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지점까지도 좀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40몇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는 빨리빨리 이제 상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박하기 위한 질문도 있고 실제적으로 정보를 좀 캐내기 위한 질문들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재상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이건 사실 재상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재상이 겪었던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라든지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접적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경찰서에 가서 그 부류되었던 것과 영창에 갔던 이야기들도 되고 또 이제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관리직으로 있으면서도 심지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한다라는 거. 이런 한국 사회의 모순들을 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질문이 이게 들어왔습니다. 왜 경찰서 장면, 그 다음에 그 영창간 이야기들이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지 질문들. 장지호 배우님께서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쓴 건 아닌데. 제가 쓴 건 아닌데 한민국의 남자로서 혹시나 군복무를 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시스템 때문에 참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에 대한 고민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시간들을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표출을 못하니까요. 살아오면서 그럼 많은 부분을 참고 또 어느 부분을 표출할까의 문제인데 재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무슨 굴레처럼 아니면 또는 업보처럼 자꾸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좀 약간 예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이후에 또 사고 이후에 상황도 또 더 증폭시킨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또 좀 추가적으로 말씀 선배님께서 그 인물로서는 그렇게 당연히 해석할 수 있고요.
썼을 때는 선배님도 금방 말씀하신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이를테면 군대 간 얘기나 한국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군대 가는 사람들의 한국이라는 어떤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 그 사람들을 어떤 한정된 공간에 가두는 행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을 때 발생되는 폭력적인 행위, 부조리 이런 것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상이가 체포가 된 것도 결국에는 아들의 일 때문에 체포가 됐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사건 이렇게 인물로 보자면 그게 분류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그리고 한국이라는 시스템 그리고 이게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개인들을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막 좋은 해석 의견도 주셨는데요. 저는 이 공연 청각적인 어떤 자극도 있었잖아요. 경찰이 책상을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 똑똑똑똑 하는 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나오고 또 이곳과 유사하게 재상이 뒤에서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이제 음향이긴 하지만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청각이 주는 어떤 압박감,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도 매우 강렬하게 이 공간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먼저 확인할게요. 여성 경찰이 그 상사를 수하겠다고 얘기한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만약에 그 장면이 없었으면 엄청 우울할 뻔했어요. 왜냐면 지금 아들이 어떻게 그래서 밝혀졌는지도 여기서 전달이 안 되고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결국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따라갔는데 경찰이 나 상사를 수할 거야 라고 말을 해서 그나마 우리가 뭔가 지금 억압당하지만은 않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게 굉장히 나중에 저를 안도시키고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상사 말이에요. 상사가 나치 경기를 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녹화될 테니까 이 경찰에게는 이걸 해도 안 해도 둘 다 굉장히 문제에 몰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넣음으로써 이 부조리하고 비이성적인 그 시스템과 상사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하겠다라는 게 없었으면 정말 안 그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안도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출님 이게 실제로 모티프가 있었잖아요. 실제 실화였죠. 실제로 사건이 있었죠. 맞지? 그 실제 그 사건이 이제 똑같은 제가 2018년도에서 겪었던 연도에 2018년도에 이제 벨기에 샬류아 공항에서 아마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조셉 호바넥이라는 슬로바키아인이 이제 저는 입국이었지만 그분은 이제 벨기에에 이제 일을 하러 왔다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출국에서 심사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다행히 그 진짜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통역관 분이 이 대사에도 있지만 멈춰요, 진정해요, 숨 쉬세요 이걸 정확하게 잘 하셨거든요. 저도 어떤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일어서 정말 저도 재상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갔었는데 몇 시간 취조 받으셨는지 3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다행히만 갔는데 아마 그분께서는 그걸 이제 분노를 표현하고 구금실로 가셨고 구금실에서 이제 경찰 4명이 이제 프레스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5분간 이제 그 가슴 압박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람들 제압을 한다는 이유로. 근데 그 제압 과정에서 이제 한 경찰이 나치 경례를 했고 그러면서 이 남자 조석 주관역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 개를 이제 섞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티브로 해서 이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이나리 배우님도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요,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네.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변호사 사무실이 어디였죠? 두 개. 두 대? 두루. 공익법단체 두루. 예, 거기도 가서 이제 한국의 어떤 입국 심사의 어떤 실태에 대한 리서치도 하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저는 못 갔습니다만 또 실제로 입국 심사장 가서 견학도 하고 왔었습니다.
인천공항. 그런데 이런 게 뭐 아까 그 국가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그 나라에 공연을 갈 수도 있는데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초자본주의 초국가 시대에 자본의 흐름은 이런 것들은 국경이 없지만 실제로 그 자본의 흐름의 국경이 없어지는 것 이상으로 인적 교류라고 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국경이 강화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어제 공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제 공연이라고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닌데 반응이 약간 달랐어요. 거기서 오는 게 크게 큰 게 뭐냐면 유명한 말이죠.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를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거리를 좀 더 좁히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뭔가를 바꾸고 개혁할 때 그냥 객관적인 멀리 보지 말고 한 발만 조금씩 다가가서 조금이나 한마디 또는 어떤 행동 하나가 보탤 때 그게 이제 전체의 흐름을 타면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 고소하겠다고 할 때마다 세 분이 인사를 나눌 때가 더 안도가 됐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할 수. 아마 커튼콜 말씀하시는 거. 땡큐. 서로 개인으로 만나니까. 네네네. 그걸 또 원하셨고 우리 연수님이. 예. 또 거대학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은 학과 연대해도 되냐 이게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계속 또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시간이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가요? 예.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 프로덕션 수평선 프로젝트고 그리고 마지막 대사에 수평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수평선을 바라본다. 나무 하늘 바다보다 더 좋은 게 생겼다. 변하지 않는 수평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를 재상에게 하는데 재상도 나도 수평선을 바라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바다로 뛰어든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 부분, 그 수평선에 대한 이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캐릭터로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동혁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것도 초반에 저희가 연습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평선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근데 의외로 수평선을 제대로 보려면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 가야 돼요. 태풍이 치면 바다가 앞에까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동혁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때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멀리 보고 늘 제자리에 있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게 과연 있나요? 라고 생각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수평선에서 위로를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저한테 너무 진정성을 담은 눈빛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말씀 낮은 게 아니라 여기 중요한 점은 하여튼 설사 그 수평선이 그 자리에 늘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방향으로 잘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걸 가리고 있는 건 너무 많거든요. 못 볼 수 있게 가리고 있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을 내서 볼 수 있다면 좀 시간을 적극적으로 내서 각자의 수평선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시간 어느 정도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작년 엔드월이라는 공연을 했어요. 못 보신 관객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이선욱은 컨테이너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엔드월을 만들었고 백상예술대상에 노미네이트가 되는 그런 그리고 오늘 그 재상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아성의 아버지였고 거기에도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엔드월과 이 작품은 연작 형태로 구성이 된 거고요. 내년에 수평선 프로젝트를 이제 결산하는 해로서 그 두 작품을 연작 형태로 다시 공연을 올릴 계획입니다. 두 작품을 엮어서 같이 이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게 대극장에 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하여튼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마지막으로. 마지막. 죄송합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신문 처음 봤을 때는 통역사가 있다고 직접 입국 심사장에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화로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원래 시스템이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설정하는 궁금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통역만 하겠다던 그 통역사분이 점점 거리를 이렇게 책상 이쪽 입국 심사에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게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거하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됐던 게 제3위는 마지막에 다이빙 한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약간 혹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조금 했어서 그런데 혹시 이런 걸 관객이 심각하게 하는 이게 좀 있었는지 아니면 저만의 느낌이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경험했던 뉴질랜드, 그다음에 저희 인천공항 답사를 했잖아요. 그곳은 인천공항은 실제 옆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다 경험을 보고 하는 것 다른 것을 확인했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말씀드리자면 어느 나라는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데가 있고요. 어느 나라는 경찰국에서 관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경찰국으로 관할하는 어떤 설정을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는 우리 한국과 뉴질랜드는 법무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공간 사진 다이빙은 마지막이었고 공간 아니요. 좁혀집니다. 그거는 되게 연극적인 어떤 좀 형식을 취했었는데요. 저한테는 선배님하고 얘기한 거는 이걸 되게 어떤 부분에 사실적으로 접근했는데 여인의 동선만큼은 전혀 사실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선배님하고 얘기한 건 여인은 수평선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평선의 물이, 수평선의 시선이, 이 수평선의 바람이 점차 재상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동선을 연극적인 형식으로 해서 점점점 다가가게끔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또 잊어버려가지고 다이빙은 제가 쓰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다분히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의도는 없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재상이한테 선배님한테 부탁한 건 마지막에 신나게 웃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생각 안 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점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장지호 배우님께서 이번 공연을 위해서 살을 엄청 빼셨어요. 아니요. 위에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일부러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진짜 노력 많이 하셨고 그런데 살을 빼면 뺄수록 근육이 더 돌아지면서 용다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설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남희 배우님은 이 역할을 위해서 머리도 많이 자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눈썹도 다듬으시고 하여튼 세세하게 한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은 알아서 빠진 거고요. 여기는 철저하게 분장 메이크업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인데 같은 한국 사람은 아니고 아시안이지만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부분 배우분들은 자기의 어떤 것을 조금 만지는 것에서 좀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날 배우님한테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입국 심사 관객과의 대화 창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할 테니까 이후에도 궁금한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정해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집중해서 남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공연 열심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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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표해 주신 너무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